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단순함의 원리라는 책이죠. 제가 비즈니스 저자로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 책이에요.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의 책인데, 제가 잭 트라우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자기 생각이 되게 명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얘기를 되게 잘 따라왔어요. 자기가 하면서도. 잭 트라우트 하면 유명한 책이 뭐죠?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알리스라는 사람과 자기 동료였죠. 이 사람이랑 이제 책을 쓰고 나서 뭐예요?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가끔씩 서로 따로따로 책을 쓰면서 하는데, 잭 트라우트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포지셔닝,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별화 라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잭 트라우트의 책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얘기처럼 한 저자의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믿고 사는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오늘 단순함의 원리, 되게 쉬운 책이죠. 그죠? 소장님 어땠어요? 읽으시니까? 그쵸? 그냥 읽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동안 잭 트라우트도 자기계발서를 썼거든요.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책,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씩 많이 넣었어요, 이 책 안에. 그래서 뒷부분은 약간 자기계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잭 트라우트, 이제 이 아저씨거든요. 포지셔닝, 마케팅 전쟁, 마케팅 불변의 법칙, 특히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대중화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책도 나중에 한번 할 생각인데, 마케팅 명쾌함으로 승부하라. 딱 보면 뭔지 알겠죠? 차별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차별화가 뭔지는 잘 알 거예요. 그죠? 변하지 않는 이슈거든요, 마케팅 필드에서. 일단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함과 복잡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 복잡성의 시대죠. 그렇죠? 자, 어느 정도나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잡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앞에서 이제 책을 열 때 복잡성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역으로 이제 단순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복잡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리딩법 얘기 드렸죠. 책을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렇죠? 세스 고딘이 말을 했죠. 3,000권 정도 노출이 된다더라. 그 중에 집에 오면은 남는 게 몇 개 정도래요? 3개 정도.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죠? 70권 이상. 우리나라 교보문고에만, 아마존이라 이런 건 빼고요. 또 하나요? 엄청난 정보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성이 마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떤 마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단순하다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보인다라는 말도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요? 자기가 언제나 틀릴까봐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잭 트라우트가 말하는 앞에 요지가 있죠. 어떤 시장이 큰다고 그래요? 컨설팅 시장이 큰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OECD 국가나 이런 선진국에서 제조업체들은 많이 축소되고 있지만 컨설팅 사업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사람들은 단순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단순함이 있느냐?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보고 있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되게 어려운 용어를 꺼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들 자체는 뭐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군다고요. 그 용어를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왜요? 그 누구도 뭐예요?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질 못해요. 왜요? 쪽팔려서요. 그죠? 만약 다 아는 건데 나만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그 순간 여러분 뭐예요? 모르는 것도 아는 거고, 그렇죠? 아는 건 도대체 모르겠고. 책에서는 안 나온 얘기지만 매년 여러분 이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1년에 한 권씩 신조어 단어가 나온대요. 1년에 한 권의 사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EVA, 여러 있죠. 뭐 value chain,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야. 그렇죠? 이런 신조어 용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죠. MBA를 받고 2, 3년 후에 MBA를 제대하면, MBA를 졸업하면 이제 여러분 뭐를 한다고 그래요? 말하는 것도 MBA처럼 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말하는 것도 MBA처럼 하고 걷는 것도 MBA처럼 걷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너무나 단조로운 일을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든대요. 그렇죠? 너무나 복잡하게. 여러분 왜 그들이 아주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단순하다고 하면 컨설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렇죠? 그럼 복잡하면요? 받죠. 근데 여러분 저도 컨설팅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 책은 컨설턴트가 듣기엔 참 별로 이렇게 좋은 책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뭐를 해도 답은 너무나 단조로워요. 너무나 단순해.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예요? 계속 뭔가 헷갈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뭘까요? 사세요. 그건 이제 마케팅.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의 결론은 두 개예요. 뭘까요? 수입. 두 개. 모든 비즈니스의 경영, 컨설팅, 마케팅, 전략 모든 건 딱 두 개죠. 할 거야? 말 거야. 그쵸?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위해 고민을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본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고민만 10년째거든요. 그죠? 여러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명쾌해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헷갈려져요, 대부분. 그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렸죠. 학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프랙티컬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억나세요? 팀장님 기억나세요? 유은재 팀장님? 학문은 배워서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왜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잘. 여러분 법률 사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사시촌이 어디죠? 어제 없어졌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한 5년 6년 동안 공부하고 법조문 외우고 뭐예요?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면 출세했거든요. 왜요? 법은 안 바뀌거든요. 좀처럼. 그렇죠? 여러분 한 10년 공부해서 의대 가가지고 사람 꼬매고 쪼이고 하는 거 배워서 나와서 뭐예요? 치과 의사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이가 그렇게 1년 단위로 진화하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5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면 다 옛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컬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공부하기. 학문은요 공부하고 하기.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약간 철학이나 그렇죠? 심리학이나 막 역사가 여러분 과거의 것이 바뀌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학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몇 달 공부하면 잘해요?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마케팅은 여러분 몇 달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하면서 익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단순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 뭐예요? 은근히 스스로가 복잡성을 막 찾아내요. 또 거기다가 뭐예요?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럼 단순한 복잡성과 단순성에 대한 생각이 보면 이런 걱정하는 거죠. 아, 멍청해 보이면 어떡하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여러분이 어떤 말싸움을 하거나 뭐 할 때요.
되게 어려운 내용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반응을 못해요. 왜요? 그 개념조차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 되게 말 어렵게 하죠. 의사들이야 말 어렵게 하죠. 치과에 가면 자 이거 침 고인 거 빼주세요 라고 하면 꼭 석션이라고 하죠. 이제 누가 뭘 알아듣는지. 여러분이 자 일단 이런 걱정 또 하나 이런 걱정도 하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컨설팅을 받고 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해요. 성과는 없는데 계속 뭔가 분석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제가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분석이라는 단어가 자연과학의 단어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자연과학은 여러분 분석이라는 말 자체에는 답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사회과학에서 분석이라는 단어보다 무슨 단어를 많이 쓸까요? 이게 뭘로 해석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왜? 인간은 기계처럼 메커니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거든요. 대부분. 자,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냥 고민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헤어지려고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상대편이 헤어져 하면 뭐라고 해요? 아 근데 걔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야. 그럼 계속 만나. 아니 근데 그럼 헤어져.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자 나오면 결국은 헤어지던데요. 잘 보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요. 결국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그 중간에 뭐예요? 여러분이 백날을 고민해서 시작을 해봤자 뭐예요? 하면 다른 게 보여요. 안 하면 아마 이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업을 하기 전까지와 사업을 하기 후까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또 이런 거. 답이 분명히 존재해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답이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마케팅에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케팅 사례 분석 있죠? 잭 트라우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과거의 일을 자기가 차별화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망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해서 헷갈려서 망한 애들도 많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 사례냐 성공 사례냐의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단순한 걸 무서워하다 보니까 복잡성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복잡한 비즈니스가 되게 21세기형 비즈니스로 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는 배울 게 너무 많죠. 책 읽는 법도 배워야죠. 요새는 걷는 법도 배우는 거 아세요? 마사이 워킹 뭐 해가지고. 그렇죠? 요새는 숨 쉬는 것도 배워요. 그렇죠? 무슨 호흡하는 것도 있죠. 생각하는 거 배우죠. 아니 생각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누가 생각을 대신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감나라 콩나라 해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복잡성을 파는 직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함을 쫓는데 역으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많이 했냐면 컨설팅 시장은 되게 유명해. 오케이? 왜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고민 그냥 뱅글뱅글 고민 많이 하죠? 그렇죠?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있지만 계속 뭔가가 뭐예요? 고민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졸립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뚝 부러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 어느 순간은 그렇죠? 답은 있는데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뭐야? 컨설팅 사업에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컨설팅 시장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요새는 코치 시장이 일어나고요.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다 보면 끝나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그치? 자,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는 언급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제일 먼저 피해야 될 게 컨설턴트를 피하래요. 컨설턴트를 피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컨설턴트는 오자마자 뭘 줄까요? 두꺼운 보고서를 줘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동안 너무 명확하게 내 사업을 봤던 사람에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 컨설팅을 받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받죠. 여러분, 저는 한 번 더 싸게 컨설팅 한번 받으세요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되게 초점이 되게 명확해요. 생존에 대해서요. 그죠? 근데 그게 일단 해결되면 뭐예요? 이제 잡생각이 들어오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복잡성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복잡하다 보니까 뭐예요? 컨설턴트한테 요청을 하고 컨설턴트는 뭐예요? 그 복잡성을 조금 더 키워주죠. 왜요? 그래야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 컨설턴트는 결국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단 여러분을 돕기 이전에 누구를 도와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언제 여러분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잭 트라우트가 말을 했죠? 컨설턴트가 왜 필요한다고 그래요? 첫째, 내부의 사람들의 얘기는 절대 듣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이상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너무 친해져서 걔 얘기가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들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어머님, 형님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맨날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래도 뭐예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컨설턴트들은 3개월 이상 최대 1년 이상 거기에 있질 않아요. 언제나 뭐예요? 알 것 같으면 움직이죠. 알 것 같으면 움직여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객관성을 유지하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겨날까요? 뭐가 생겨나죠? 기요? 오케이. 뭐가 생겨날까요? 좋죠? 직관이라는 게 생겨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직관을 어떻게 하면 늘어요? 직관이 늘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를 되게 오래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직관의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잡으면 30g씩 나와.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죠. 어떤 걸 기점으로 내가 직관이 는다 안 는다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꿈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꿈에서까지 그 일을 연장하고 있죠? 그럼 이제 직관이 조금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일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예전에 강의를 많이 할 때 꿈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떤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 꿈에서도 그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금 직관력이 나가요. 근데 난 한 번도 꿈도 꿔본 적 없어요. 그럼 아직 직관이랑은 먼 얘기예요. 직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수한 반복이고 플러스 간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원하면 꿈을 꿔요. 그리고 그토록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만에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 가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관력을 갖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뭐죠? 모든 게 여러분 0.1초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의 사장님들은 아마 어느 정도 직관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보면 알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냥 알아요. 그죠? 속이고 있다? 그냥 알고요. 이제 어떤 사업에 투자하다 보면 그냥 알아요. 될 것 같다. 그냥 알아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모든 게 뭐예요? 단순해져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들일수록 단조롭게 살고요. 성공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단조롭게 살고 단조롭다는 게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이임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운전도 필요 없는 거죠. 운전 다 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뭐예요? 그들은 여러분 계속 꿈만 꿔요. 계속 뭐예요? 뭔가 기획만 한다고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직관이라는 놈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치면요. 직관이라는 놈을 잘 쓰면 상당히 빨리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만약 못 쓴다면요. 직관이 있지만 이거 직관의 부작용도 있죠. 뭘까요? 책임. 여러분 직관이라는 거 너무나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여러분 6개월 동안 분석하고 있으면 6개월 동안 시장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1초 동안에 알았어요. 그러면요. 간과되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경찰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이름하고 뭐 얼굴 체크하고 무조건 뭐예요? 그냥 집어넣고 본다라는 거죠. 왜요? 그냥 자기가 너무나 오래 해왔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직관을 잘못 쓰다 보면 뭐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타성? 그렇죠? 약간 편협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은 내부의 인물이 아니에요. 왜요? 내부의 인물조차도 뭐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뭐예요? 그냥 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끔씩 객관적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몰라서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직관력이 강한 사람에게 뭘 깨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그거를 보게 해주는 거야.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 업무를 외부 사람한테 맡기는 것만큼 바보도 없거든요. 왜요? 여러분 걔는 거기서 컨설팅하고 끝나고 나가서 똑같은 메소롤로지를 다른 회사에 가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바보들은 따라해서 망하고요. 그렇죠? 어떤 바보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강구하는 거를 탁 잡아내요. 언제 필요하느냐?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뭐예요? 빠른 결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변하지 않는 비즈니스 결론이 있죠. 변하지 않는 비즈니스 결론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딱 하나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 얘기 드렸죠. 바로 뭐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결국 하나예요. 그렇죠? 수많은 분석을 해도 뭐예요? 할 거야, 말 거야. 그렇죠?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갖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는 몇 년 전에는 맞았을까요? 한 200년 전에는 맞았다고 한번 얘기 드렸죠. 왜요? 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선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 뭐예요? 훨씬 더? 그렇죠? 에러를 많이 잡고 시작하겠죠? 근데 환경이 정말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는요. 이건 잡을래야 잘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있었고 또한 예나 지금이나 비즈니스 경쟁력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건 할 거야 말 거야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그 경영 컨설턴트들이 이 불경기나 여러 때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잭 트라우트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 누구예요? 마이클 포터를 까요. 이 책에서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와가지고 뭐예요? 전략 하나도 헷갈려하는 애들에게 5가지나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뭐예요? 이건 뒤지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다고? 실제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뭐예요? 헷갈리게 만들어놨다고 말을 하거든요. 포터 교수 여러분 5가지 힘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력이 뭘까요? 단순함. 신속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신속한 의사결정을 안 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 이거야 하고 들어가는 걸 대부분 뒷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석하고 뭐 한 순간 뭐야? 와 사례를 보고 뭐를 봤어. 그리고 와 이거 완벽해. 여러분 사례가 보이는 순간 그건 뒷북이죠. 사례가 있다라는 건 이미 뭐예요? 누가 한 거를 가지고 뭐예요?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뭔가 새롭고 한다라면 사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 순간 사람들은 뭐예요? 할까 말까를 6개월 고민하고 할까 말까를 1년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과정도 이 독서 경영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올까 말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막판 1시간 전에 뭐야? 그래 뭐 가지마. 그렇죠? 요거조차도 그렇죠?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뭐예요? 짬짜면을 만들어줬지만 짬짜면 만드는 짜장면 집 치고 맛있는 집은 없더라 이거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라운드 1이 뭔지 아세요? 모든 비즈니스, 이 책이 단순함의 원리다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비즈니스의 라운드 1은 뭘까요? 누가 먼저 뛰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잭 트라우트가 말하는 차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선점이요. 오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먼저 한 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망하는 것도 먼저 망하는 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를 걔는 먼저 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요? 스노우볼 효과가 나거든. 그죠?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만 먼저 하고 계속 하면 여러분 10이라는 에너지가 111로 갈 때에는 11를 그것만 뚫죠. 그쵸? 근데 여러분 선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으면요 땡 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 먼저 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배수로 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0.000185를 계속 반복적으로 곱해보세요. 제곱승으로.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뭐예요? 어느 점에 가면 그냥 꺾여서 올라가니까. 선점을 하게 되면 좋죠. 나쁜 점은 뭐죠? 이것저것 낮지던 부르지던 이것저것 그렇죠?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뛰지 않고요. 진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컨설팅 하는 회사가 아직도 똑같은 거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발전이라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가자. 그냥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필드에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그냥 앉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80%거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2%는요 그냥 무작정 뛰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왔겠죠. 좀 하라고. 그렇죠? 너무나 생각 많이 하니까 그냥 좀 해라 이거죠. 1라운드 선점 누가 먼저 할 건데요. 그렇죠? 2라운드는 뭘까요? 이게 1과 2분의 1 2라운드는 뭘까요? 누가 오래 끝까지 뛰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랑 연동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종단 리딩과 횡단 리딩을 알려드렸지만 이 책과 연동되는 책이 하나 있죠. 굿 그레이트라는 책이 이 책이랑 연동돼요. 오케이? 그 책에서 여러분 짐 콜린스가 한마디 말하죠. 고슴도치 전략. 그렇죠? 그냥 하나만 한 놈 주고 그러니까 짐 콜린스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말한 거고 이 사람은 왜 차별하라고 말한 건데 두 개 다 말은 똑같다라는 거야. 누가 오래.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 와이프가 군산 출신인데 그냥 아버님이 그냥 농부세요. 예, 그냥 농부신데 그냥 군산에서 뭐예요? 그냥 농사를 3대째 지으세요. 근데 뭐 여러분 1년 농사 지으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1200만 원 나오나? 1500만 원 나오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하러 줘요 그걸. 근데 계속 졌어. 3대째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군산 땅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사랑스럽죠. 근데 와이프랑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역시 책이 맞아.
선점 딱 먼저 샀죠. 3대째 계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3대를 해야 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돈을 번 사람들 다요.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은 땅으로 돈 번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쵸? 여러분 주식을 보세요. 먼저 사고요. 그쵸?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주마우수 봐봐. 다 올라가. 그쵸? 주민 하면 하루의 폭이 장난 아니겠지만 멀리 보면 뭐예요? 다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려가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잡성이 낳는 문제라는 게 첫째, 과잉이라는 걸 낳는다고 하죠. 여러분, 과잉 느낌이 어때요? 과잉, 다른 말로 뭐예요? 풍요의 시대죠. 자, 여러분, 독서 경영 세미나 하는 것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교육회사도 되게 많아요. 많다라는 거 뭘 낳죠? 비슷비슷해요. 그죠? 조금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 보세요. 하나밖에 없으면 완벽한 차별하죠. 두 개 있으면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게 1000개가 있으면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죠? 비슷하면 여러분 뭐가 낫죠? 헷갈리죠. 그렇죠? 헷갈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떨어지죠?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분석하려고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요. 컨설팅 일을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면 분석해줘요. 왜? 내 일이니까. 근데 저는 제 비즈니스 할 땐 분석 안 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살아요. 제 비즈니스 할 땐 언제나 그래요. 저는 자료를 안 봐요. 저는 언제나 내 느낌을 봐요. 그리고 자료를 봐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그러면은 뭐야? 이젠 말 거야는 더 이상 나랑 뭐예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이런 거 있죠. 이 비즈니스 하면 잘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뭐예요? 해버리자. 그럼 아젠다가 바뀐다?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냐고요.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없어진 거죠. 왜요? 했잖아. 그렇죠? 과잉이라는 게 나와서 유사성이 나오고 분석이라는 거 나와서 뭐예요? 그들은 평생 분석만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러분 무식하면 뭐예요? 무식하면 그냥 사람 패요. 그렇죠? 여러분 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요 사람 못 패죠. 왜요? 여러 피곤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유사성이 낳은 이게 뭘까요? 이 사업군이 컨설팅, 그죠? 여기 뭘까요? 이게 대행 사업 같은 거야. 그죠? 그죠? 어떤 리서치를 대행해 준다거나, 그죠? 이거는 뭐야? 생각을 대신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요?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럼 걔는 뭘 할까요? 돈을 주겠죠. 여러분, 컴퓨터를 살 때도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다잡아 해가지고 가격 싼 거 막 비교해 주죠. 그죠? CPU로 볼 거예요? 아니면 브랜드로 볼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뭘로 볼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쇼핑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도 있죠. 쇼핑하는 것만큼 헷갈리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 뽑으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죠?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HR 회사가 만들어졌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함의 원리를 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야, 단순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단순하게 살되 복잡성은 언제나 시장을 여는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그럼 단순함의 5가지 원리를 한번 보자. 단순함의 5가지 원리.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포커스에 대한 문제죠. 그쵸? 여러분, 이 단조로운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겹죠. 진짜 지겨운 거야. 뭔가 계속 하는데 뭐예요? 두렵고 지겹고 이거 불확실한 거죠.
계속 이것만 하면 될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저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하다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삽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함 하나에 집중을 한다. 하나에 집중을 하면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지겨움이에요. 되게 지겨워요.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교육사업을 하고 독서경영 세미나 지금 이제 51회를 하는데 51회면 거의 3년 한 거거든요. 근데 3년 하면서 지겨워요. 솔직히 지겨워. 근데 지겨움을 넘어가면 재밌어요. 근데 그 지겨울 때 뭐 딴 거나 할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수평으로만 많이 만들어놨지 뭐 되는 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뚫는 거는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옆을 넓힐 바에 뭐예요? 더 파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훨씬 더 지금까지 파온 힘이 있거든. 이게 제가 이제 대행회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도 이렇게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교육 사업을 제가 이제 7, 8년 됐는데 7, 8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른 사업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것도 공부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안 늘잖아요. 이것도 하다 보면 안 늘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꼬드겨. 야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외도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실제적으로. 근데 다 안 되는 거야. 왜요? 나라는 캐파가 이 정도인데 뭐예요? 그렇죠? 2개를 하자니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더라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여러분 수많은 바람을 펴본 거죠. 이쪽 사업을 하다가 이 바람, 저 바람. 그리고 제가 원래 저는 이제 대행 사업을 메인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이 바람 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는 대행 사업을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대행 회사의 비전보단 교육 사업의 비전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2개를 다 지고 갔어요. 욕심이 많아서. 결국은 2개를 다 가지려면 나를 버려야겠더라고.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업은 하고 싶진 않고. 자, 하나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나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한 번에 하나씩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잭 트라우트가 뒤에 이런 얘기하죠. 장기적 계획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 꿈은 뭐야 하고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10년 동안 뭐예요? 변했다 이거죠. 그죠? 변한 걸 넌 왜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마케팅 예산을 사전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죠. 마케팅 예산을 2010년에 3월에 만들어 놓고 2010년에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왜요? 그 사이에 되게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나오는데 뭐예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동을 계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하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처음 배울 때는 뭐예요? 한 번에 하나씩 배우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그 단계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에 알죠. 그리고 그 나중에는요. 안 봐도 알죠. 그 다음에는요. 뭔가 더 빠른 방법을 찾아내죠.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라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순함의 원리라는 게 여러분 천재는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그래요? 단순함으로 풀어요.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답에 이르는 뭘 모르는 걸까요? 공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비법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보면은 비법 장사들이 정말 많죠.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뭐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많은 비법을 찾으러 다니는데 비법,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응용할 수 있는 힘. 여러분 비즈니스의 기본 지식이 뭘까요? 3개만 알면 돼요. 잘 읽고요.
잘 쓰고요. 안 걸 말을 잘하자.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대학교를 나올 필요는 없어요. 좋은 초등학교를 나와야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예요? 읽고 쓰고 말하고요. 읽고 쓰고 말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그렇죠? 자, 응용할 수 있는 힘. 근데 여러분이 이 기초 지식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응용이 안 돼요. 지식이 너무나 복잡하면 뭐야? 여러분 그 어려운 영어 단어도 그 어려운 문법도요. 결국 A부터 Z까지의 조합이거든요. 그쵸? 자, 즉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접근함으로써 반드시 해답을 찾아내고 내는 힘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천재란 그러니까 뭐예요?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단조로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 비법을 파는 상인들이 되게 많죠. 자, 이들이 뭘 팔아요? 비법이라는 복잡성을 파는 거예요. 자, 억지로 뭐예요? 여기저기다가 막 끼워 넣고 뭐하고. 근데 여러분 이 수요가 엄청나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본 거지만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지금 이 책은 어떤 회사에서 지정 도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선정을 한 건데, 이 책을 예전에 읽고 또 읽어보니까 막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 옛날에는 이 책을 읽고 그래 단순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 지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 정말 많은 해답이 있대요. 그동안 내가 많이 배운 거죠. 뭐가 보이냐면 역시 미래 산업은 미래를 파는 사업은 아주 유망한 사업이야. 미래만큼 여러분 뭐예요? 복잡한 사업 동네도 없거든요. 그렇죠? 연애만큼 여러분 또 복잡한 것도 없고요. 인간만큼 복잡한 것도 없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나가던 내 친구가 사업 망했어. 그럼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근데 누가 물어보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위신이라는 게 있어서 뭐예요? 가가지고 뭐예요? 또 안타깝다 하고, 사람 마음이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오면서 자기가 악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인간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외에 조심할 게 당구장을 조심해야 돼요. 단순함의 원리를 추진할 때 당구장을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혜느냐 강이냐? 신혜느냐 강이냐? 되게 복잡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구장을 조심하라는 게 뭘까요? 언제나 단순함을 추진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당구장을 조심하라고요. 제가 말하는 당구장은 이거거든요. 언제나 예외, 기타 이런 거 쓸 때 당구장 표시 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피터 드러크도 자기 경영 노트인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다 이건 예외다, 이건 기타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다 이러면 뭐예요? 이젠 비법 천지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플루라는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봐야지, 이게 특수한 상황이다, 뭐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요, 경영경제 도서를 여러분이 몇 권이나 읽었는지 몰라도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제일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경영경제 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건? 네? 성과. 또요? 가장 그냥 단어만 성과, 전략. 딴 거 봐봐도 그냥 단어 하나만 있잖아요. 전략 많이 나와요. 또요? 돈이요. 돈. 성과, 돈. 또요? 고객 만족. 그쵸? 죽도록 나오는 거 고객 만족. 이제 또요? 한 10개만 찾아보자고요. 10개만. 고객 만족, 돈, 성과, 전략, 창의, 차별화.
예? 가치 창조. 실천. 뭐 실행에 집중하라. 뭐 그죠? 또요. 뭐 리스크 위험. 예? 핵심 가치. 오케이. 예를 들어 이 마케팅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영경제 쪽에서 제일 많이 제가 본 단어는 신뢰였어요. 신뢰를 구축하라. 고객과의 가지고 돈도 신뢰고 다 신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나 봐. 그죠? 막 그 출판사들 그 저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돈 되는 단어인가 봐. 그렇죠? 신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책 읽다 보면 이런 책 안 보자. 신뢰에 집중하라. 그럼 안 보자. 안 사자. 너무 뻔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뭘 사요? 뭔가 다른 거 찾자. 우리도 그런 비법에 걸려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책을 읽다 보면 그래요. 똑같은 소리 계속 나와. 전략. 그렇죠? 근데 정말 지겹도록 많이 나는 단어가 마케팅에서는 차별화. 그렇죠? 디자인? 여러분 디자인 쪽 가보세요. 차별화. 그렇죠? 뭐 불의 차별화. 네? 창업 차별화. 그렇죠? 그다음 모든 경우에서 고객과 뭐 하는 건 신뢰. 가치 차별화. 어떻게 차별화할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뭐예요? 이젠 웬만한 거 갖고는 이제 감도 안 오죠. 그래가지고 뭐 4년 전에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도 결국 뭐예요?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인데 뭐예요? 다르게 표현. 그렇죠? 또 앞으로 여러분 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뭔가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뭐 요새 아웃라이어 뭐 이런 요새 뭐 말콤 글레이드웰이 쓴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쭉 보면 뭐예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게 비법이야. 그죠? 누군가 계속 뭐야? 특별한 걸 막 찾아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특별한 비법을 찾아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듣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이 책에 제일 재밌는 파트가 뒤에요. 차장님, 양궁수 차장님 뒤쪽 읽어보셨어요? 뒤쪽, 이 책의 뒤쪽. 자기개발. 그쪽에서 잭 트라우트가 너무 속 시원 말을 하잖아요. 스티븐 코비,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뭉뚱그리고 까대자. 이러자. 주술행위 하지 말라고. 직원들 모아놓고,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그 순간 직원들은 뭘 한다고요?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죠. 나갈까? 꿈을 가지려면 목표를 가져라. 나갈까? 그러면서 뭐예요? 딸랑이를 흔들어댄다고 하죠. 딸랑딸랑. 그리고 잭 트라우트는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돌려서 말 안 하고 되게 이 사람 되게 막 이런 거 있죠. 노먼 빈센트 필이나 뭐 되게 유명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다 까대요. 옛날에 어떤 책은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뭐지? 노먼 빈센트 필, 당신은 틀렸어. 뭐 이렇게 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차별화. 왜요? 왜 차별할까요? 대가를 까버리는 거야. 그래서 잭 트라우트는 그래서 매니아층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이 교주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독서경영 같은 거 보세요. 대표님이 읽고 필 받으면 그냥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넥서스 커뮤니티도 가라고 해서 온 거죠? 아니에요? 내가 온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자, 그래서 언제나 예외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언제나 뭐 이건 예외다. 그럼 뭐예요? 너무나 비법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초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 책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290장을 통해서 말하는 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잭 트라우트도 단순한 말을 참 늘리기니까 힘드셨겠다. 그렇죠? 똑같은 말은 뭐예요? 다르게 막. 왜? 이걸 한 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왜요? 복잡성이 나와야 그나마 이것도 팔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커버인지도 몰라. 이걸 포켓북으로 하면 이거 안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기초에 집중하라는 게 뭐냐? 리딩!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100권만 읽어봐요. 100권만 읽어봐. 100권만 읽어보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부터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 내가 여기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 진짜, 여기서 뭘 할까? 그리고 둘째, 거짓말 한다. 그랬죠? 지식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죠? 이렇게 보여요. 왜요? 정말 많이 봤거든.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가 자유를 얻을 것 같아? 나도 거기 낀다? 거기 나도 껴서요. 나도 좀 복잡성 좀 팔고 싶어. 그러면서 뭐예요? 또 가설을 세워요. 또 지만의 이론을 세워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꽃갈 모자 쓰고 나와서 뭐예요? 딸랑이 들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작두도 타고, 그쵸? 복잡성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책 한 권도 내고, 그쵸? 밀려 나오는 또 지식산업 중에 또 한 명, 또 뭐예요? 아까 나이키 광고 보셨죠? 또 한 명 계열 낀 거죠. 그쵸? 선 좀 하시라고요. 거기 끼려면. 네, 거기도. 자, 리딩 많이 읽어라. 또요. 많이 써라. 제가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지만요. 진짜로 라이팅과 리딩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니라고 실제적으로 읽고 쓰고 할 거를 또 못해요. 실제적으로. 또 하나, 말을 잘하면 되죠. 여러분, 말 잘하려면 딱 하나만 돼요. 말 잘하는 것과 논쟁을 잘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요새 저희가 뭐 이런 강사 뭐 연수하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팀원들끼리 이렇게 반반 나눠서요, 찬성 반대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논쟁하죠, 백분처럼. 그럼 말빨 많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찬성을 해서 찬성을 가는 게 아니라 찬성을 하는데 반대에 가서 반대의 논리를 세워봐. 그럼 뭐예요?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제 이빨이라고 하죠. 이빨이 세져요. 어떤 예의용에도 받아치는 거. 그런데 그런 것 또한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해서 뭐예요? 감이 올 때까지. 그죠? 여러분 뭐 수료증 준다고 해가지고 감이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세 개가 능력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비즈니스에서. 뭘까요? 저는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능력이 이거라고 봐요. 애티튜드예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태도거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관과 부하 직원과 친구가 어떤 애티튜드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본심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본심은 안 보이죠? 태도가 보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집중하고, 여러분 김연아도 이런 얘기를 하죠. 트리플 점프를 하고 뭐를 하고 간에 기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술이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어느 정도 내공을 쌓지 않으면요, 그 위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뭐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복잡성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적을 하고 있냐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도 못하는 게 미적 듣는 애들 정말 많았어요. 왜? 그냥 거기 그냥 그거죠. 그냥 다 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야. 왜?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미적이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그러다 보면 수학이 싫은 거야. 그렇죠? 근데 기초로 가면 또 열등이니까 안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난 수학에 취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가 자기 합리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모든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성과는요, 결국 뭐예요? 결국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젊은 성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자가 물어봤대요. 돈 많이 버는데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돈을 벌려고 번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성공이라는 잣대가 돈밖에 없어서 돈을 버는 것 뿐이라고. 나는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성공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날아온 거지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건 버는 게 아니죠. 돈은 이동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막 100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10,000원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죠? 돈은 뭐예요? 돈은 위에서 많이 내려오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죠? 아래에서 뭐예요?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돈은 이동시키는, 그리고 언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돈도 이동될 거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서 돈 가지고 갈 거냐고.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돈을 되게 많이 벌면 이동시키는 애들이 아마 둘째 아들일걸? 그렇죠? 이동시킨다고요, 대부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게 이동을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말하는 거를 알아야죠. 돈을 끌어오려면. 그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많이 알던가 아니면 많이 알고 있는 애들과 있어. 그죠? 그 자신이 되게 무식하더라도 뭐예요? 보자신들이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골프를 치던, 그러면 또 골프도 또 배워야 할 테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뭘까요? 제가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제가 영화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의 코드가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모든 영화에서 결국 사람들에게 내놓는 가치관이 뭐예요? 가족이죠?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혼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성공이라는 자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보너스를 준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가난한 집안일수록 뭐예요? 가족들이 단합이 그렇게 세. 너무 가난하면 또 안 돼. 적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불쌍하면 불쌍할수록 여러분 사람을 돕고 싶죠? 근데 너무 혐오스럽게 불쌍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 아시죠? 요새 여러분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디가 되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에 집중하기보단 계속 뭐예요? 레밍 효과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쓸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가치관이라는 게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현혹이 되게 쉽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끈기를 갖는 거죠.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요.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방에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단방에 날려. 그죠? 왜요? 돈을 단방에 벌여서 계속 그렇게 버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은 헛다리를 잡는다고. 한 번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짐 콜린스 책에도 그랬죠? 300대, 500대, 그러니까 300대 기업에서 성공한 100년 이상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한결같은 사람들. 그렇죠? 뭔가 편법을 잘 생각 안 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자, 끈기 유도 장치. 그럼 뭐가 도대체 여러분 끈기를 유도할까요? 얘가 뛰죠. 어딜 넘어가야 여러분 끈기 유도 장치가 나올까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죠. 그 지점을 넘어가면 여러분 가는 게 나아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 뛰기 시작하면요 뛰는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뛰어요. 근데 앉아만 있죠. 그럼 뭐예요? 앉으던 힘이 있어서 계속 앉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강사 연수를 할 때요, 저는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출강을 하든 내부 강의를 하든 무조건 강의를 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뭘 아는데요. 어떤 분이 어저께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근데 강의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10년 이상의 분들이야. 근데 얘는 책을 3권 읽었거든요. 이거 될까요?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시간만 초점 맞춰놨기 때문에. 오케이? 10년을 했던 사람도요, 얘는 2시간만 잘하는 게 포커스를 맞춰놨고요. 제가 이제 강사 양성할 때 제 노하우예요. 무조건 하게 하자. 그럼 끝나고 나서 제가 무조건 하나만 물어봐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것만 물어봐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재밌어요? 그럼 에너지가 남아요. 재미는 언제나 계속 할 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리고 제가 대부분 1인 강사로 만들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여기를 지나쳐야 돼. 그럼 계속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강사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다니까요. 모든 사업이요, 돌아갈 수 있으면 다 돌아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직장 생활을 한 50살까지 했어. 돌아갈 수 없잖아.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넘어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50세, 60세 넘어가지고 사업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한다고. 왜요? 지금 시작해서 30대부터 한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과 관련된 뭔가를 여는 게 더 나아. 그게 뭐예요? 강점에 치중하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50년 동안 직장 다녔으니까 이제 직장이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바로 망하는 거죠. 바로 망하는 거야. 자기는 재밌지만 망하는 거죠. 왜요? 기초부터거든요. 아니, 더 나쁜 게 뭐냐면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죠? 지금 비즈니스를 막 해석하다 보니까 뭐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자. 봐야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50살, 60살 퇴직해가지고 한 방에 사기당한 사람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재밌는 거 하려고요. 뭔가, 왜? 그동안은 뭐예요? 재미없었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리스크 많이 하면 뭐예요? 그냥 프랜차이즈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고. 여러분이 끈기를 계속 유도하는 건,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얘기 계속 해드렸지만, 여러분 10년을 해도요, 2시간 3일 공부한 사람한테 많이 배우게 돼요. 왜? 10년 동안 하면 퍼졌죠? 점점 헷갈려져요. 근데 얘는 뭐예요? 딱 3일 동안, 예를 들어 제가 4권의 책을 줬어요. 그러면 걔는 그 2시간에 뭐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으로 보면 많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과라는 게 뭐예요? 딱 2시간이잖아. 그렇죠? 1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고 포커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보죠. 그럼 알아요. 자기가 뭐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있죠? 그 백날 교육 받아봤자 왜요? 대중 앞에 쓰면 머리 하얘지는 건 10년을 하나 하루를 하나 똑같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하얘지다 보면 뭐예요? 이게 없어져요. 대중공포라는 것도 여러분 권투, 킥, 복싱 그런 거 배우면 제일 먼저 뭐예요? 맞아요. 왜요? 맞아야 때리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끈기 유도 장치가 웬만큼 안 나와요. 웬만큼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스타트업. 그렇죠? 먼저 스타트 끊는 자. 그 다음 뭐예요? 먼저 뛰는 자. 뛰면서 뭐예요? 요 폭을 찾아내는 거야. 그렇죠? 이게 실수군, 이게 실수군.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메꿔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면서 배우기. 그리고 뭐예요? 빨리 요 궤도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 지금 한 7, 8년 정도 교육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7, 8년이 허사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돌아가는 거고 뭐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있으면 한 4, 5년 사업했죠? 직장인으로 돌아간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그 순간 그 4, 5년이 뭐예요? 엉치거든. 그쵸?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사람들은 해내더라 이거죠.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다 돌아오셨지. 그렇죠? 한번 크게 망하셨거나 뭐예요? 그렇죠? 한번 뭔가 그들은 뭔가 빡이 있었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뭔가 빡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 빡을 찾아내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비즈니스 파워 전략. 제가 여러분 이 비즈니스 도서를 읽으면서 딱 2개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전략은 신뢰 제일 많이 나왔고 이 2개만 하면 이 2개를 오래 하면요 성공해요. 근데 이 2개를 수많은 경영 컨설턴트나 마케팅 컨설턴트들이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막 어렵게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 2개의 전략이 뭔지를 5분만 쉬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 자, 한번 보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누가 압니까? 네? 자, 비즈니스 파워 전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여러분 딱 2개예요. 진짜로. 근데 더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쵸?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까요? 네? 하면서 부대찌기? 치기 박치기. 그쵸. 딱 하나. 이거 하나요. 강점에 집중하라.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물어봐요. 강점이 뭔데요? 그죠? 내가 진짜 많은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죠? 좋아하는 걸 찾지 말고 뭐예요?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했죠? 그게 강점이라고. 그죠? 자, focus on strength.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약점을 하면은 뭐예요? 평균이 되니까. 또 하나요. focus on 차별화. 이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위에 다른 전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다 여러분 포커스는 강점에 집중하라. SWOT라고 어렵게 말하죠. 그렇죠? SWOT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죠. 포지셔닝이 말하는 게 뭐예요? 차별점을 찾아내는 거죠. 됐지시죠? 그렇죠? 하나죠? 강점이 있죠? 그럼 강점에 집중하시고요. 강점이 없으면요. 강점이 없다라는 건 기회예요? 위기예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강점이 없으면 뭐예요? 차별화라고요. 그렇죠? 그럼 차별화를 하면요. 차별화를 어떻게 해요? 그걸 강점으로 만들라고요. 어떻게 해요? 강점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잭 스트라우트도 얘기하는 게. 그럼 강점을 강화하는 게 뭐냐를 한번 보면 첫째, 약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약점에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그냥 강점을 더 강화하라는 거죠. 왜요?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슈퍼맨은 없어요. 슈퍼맨도 뭐가 있죠? 약점이 있죠? 그렇죠? 뭐죠? 크립토나이트인가 뭔가 하면은 걔가 그냥 확 약해지죠? 그렇죠? 걔가 만약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 뭐예요? 슈퍼맨인데 안 되겠죠? 자, 또 하나요. 좋아하는 것을 찾지 말고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과정이 아니지. 이건 세미나지. 이 세미나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좋아하는 거를 평생 못 찾을 거라고요. 제가 장담을 해드리는데 좋아하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걸 해보려면 다 해봐야 되고 대부분의 것들은 처음엔 다 재밌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다 지겹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먹고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요, 문제가 없거든요. 재밌거든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술을 좋아해요. 네, 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먹고 싶을 때 먹죠. 그럼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계속 먹으라고 들죠. 그러면 그때부터 싫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것뿐이에요. 자, 또 하나.
위협을 기회로, 기회를 강점으로. 그치? 지금 신종플루 위협에서 대토론 돈 벌고 있고요. 그치? 그치?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기회로 해서 뭐예요? 그죠? 그동안 손 좀 안 씻었으면 손 좀 씻는 계기로 만들면 되는 거죠. 좀 씻고 다니자. 그러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강점이 감으로 승화될 때까지는 강점이 아니에요. 왜요? 반복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100개 만들 때 지는 1개 만드는 거 그건 비즈니스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다거든요.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강점이 없는 사람은 발견해야죠. 어떻게 해요? 포커스온 차별화로요. 그죠? 아, 저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특별하게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날 테고 잠깐 이렇게 한번? 그죠? 쪽팔린 거죠. 그죠? 근데 나는 뭔가 남보다 잘한다라는 거 여러분 better라는 말이잖아요. better는 뭐예요? 누구와 잘하는 거죠. 저는 일을 잘해요. 그건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잘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쪽 그룹에 오면 상당히 못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난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못하면 되는 거고 완전히 베스트는 별로 없거든요. 그죠? 자, 잘하는 게 없다면 차별화가 뭘까요? 다른 걸 하시라고요. 제가 라운드 1 뭔 얘기 드렸죠? 먼저 한 놈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는 거를 해야죠. 그럼 뭐야? 선점이라는 건 갖고 들어가죠. 여러분, 근데 다른 것은 한다라는 얘기는 죽도록 들어도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치고 엄마 저는 이거 할래요. 이 미친년 죽으려고 시집이나 가.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비아 씨나 여러 가지 뭐 여자분들도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보통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워너비허죠. 그냥 단지 워너비허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딱 2시간 뜨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다음엔 3시간으로도 후끈이 안 해. 왜요? 2시간으로 후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동기부여도 마침 뭐예요? 마약같이 이루어져요. 교육도 여러분 마약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니까요. 난 싫어하질 않아요. 좋아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책을 읽으면서 뭘 하면서 읽길 바래요. 책만 읽는다고 인생 변하는 건 없어요. 어떤 독서경영 세미나 가면 패스트 리딩을 가르치는데 패스트 리딩 100날 해봤자라는 거지. 여러분 가르치면 빨리 읽는 애들 치고 성과 내는 애 못 봤다라는 거죠.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책을 내라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돈 많으면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누가 책 읽고 요약해주는 사람 고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똑똑해도 돼요. 똑똑한 애 옆에 두고 있으면 되니까. 자, 다른 것을 하면 돼요. 다른 것을 해라. 그렇죠? 다른 것을 하려면 뭘 알아야죠? 기존의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식하면 다 다르죠? 와, 이거 처음 봤어. 이제야 안 거죠? 그죠? different from 뭐랑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을 알려면 기존의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만큼한 거 갖고 뭐예요? 이따만한 걸 해석하죠.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 책을 왜 읽을까요? 다른 것을 찾기 위해 읽는 거예요. 마케팅 책을 왜 읽어요? 다른 거를 찾기 위해서 읽는 거죠. 탐구를 하는 것 뿐이지 읽고 여러분 마케팅을 배우고요 하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시장이야. 아까 말한 지식 컨텐츠 있죠? 복잡성의 시장이라고. 왜요? 그 마케팅 노하우가 이미 효과가 돼서 책으로 나올 때까지 수많은 알뜰함은 이미 다 한 거죠.
그치? 그걸 갖고 한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사례 분석. 그치? 너무너무 좋아하죠. 남들이 한 걸 보고 뭐예요? 뒷북하기.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뒷북해도 잘 되던데요? 잘 보세요. 그게 전략의 게임인지, 머니 게임인지. 그렇죠? 돈으로 뒤로 밀어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뭐예요? 정말 치밀한 전략으로 탁 치고 들어간 건지. 그렇죠? 전략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을 하면 되고 different from 뒤를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공부를 해서 뭐 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다 배우지 못할 테니까. 그렇죠? 뭔가를 하면요. 뭔가를 내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를 찾아내요. 근데 뭔가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스매싱을 해서 딱 쳤죠. 그럼 5m 밖으로 나갔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엔 다시 조정을 한다고 5m 백으로 5cm 백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거든. 그렇죠? 그래서 연습구를 한번 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차별화는 결국 용기의 문제예요. 용기의 문제지 여러분 전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지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 내가 기존의 거가 뭔지를 몰라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있어. 그렇죠? 그걸 다 알 거면 뭐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튀지 말고 차별화 하시고요. 튄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달라서 뭔가 나아야죠. 그렇죠? 튀지 말고 차별화해야 되고 또 하나요. 차별화를 강점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전략이 없더라 이거죠. 잭 트라우트도 이거 두 개밖에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결국 뭐예요? 레드오션을 피해서 블루오션 가자는 얘기고, 그렇죠? STP, 세그먼트, 타겟, 포지셔닝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식스시그마 뭐야? 불량률 최소화하자라는 거죠. 왜요? 고쳐주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안 고쳐주는 게 더 원가 절감에 나으니까. 그쵸?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강점이 노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강점은 더 강해져. 그쵸? 쇠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제발, 아웃 오브 포커스에 넘지 말라는 거죠.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아, 지겨워. 그러면 더해. 그렇죠? 계속 뭐예요? 수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요. 없다면 남들이 잘한 걸 왜? 남이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면 그렇죠? 잠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줄이면 걔 노냐 이거죠. 여러분 언제나 열심히는 전략이 안 되는 게 걔는 열심히 안 하느냐 이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원 졸업했을 때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졸업과 동시에 13억짜리 집을 사줬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5천 전세 얻어주셨고 그러면 12억 5천만 원의 차이거든요. 제가 1년에 1억을 벌어도 12년이 걸리거든요. 열심히 하면 내가 따라잡아요? 걘 노냐 이거죠. 그죠? 12억이 여러분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게 더 센데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가장 쉬운 방법 썼었어요. 안 봤어요. 안 보면 되잖아. 그죠? 안 보면 되잖아. 걔 볼 때마다 피곤한걸? 더 쉬운 방법은요. 까대면 돼요. 저 새끼 아버지 잘 만나는 줄에. 근데 애들이 그러던데요. 아버지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근데 걔랑 나랑 같은 직장 동료였거든요. 저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그죠? 내가 여기를 나와야 돼. 왜요? 똑같이 급여를 받아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 나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있던 것도 나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를 가질 수 있죠. 12억은 단방에 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나왔어요. 왜? 가진 게 없기에. 잃을 것도 별로 없더라. 제 선배가 그랬거든요. 가질 게 많아지면 더 용기가 안 날 거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가진 게 없었을 때 신속한 판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here am I 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따라잡았고요.
예. 그게 따라잡았다 안 따라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잭 트라우트가 말하는 얘기는 딱 하나라는 거죠. 강점이 있다면 그걸 더 초강력 울트라 사인 슈퍼 짱으로 만드시고 없다면 남들이 잘 안 했던 거를 해서 선점 효과를 통해서 강점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뭐예요? 성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들리지가 않는 얘기래요. 책에서 너무나 간단하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죠. 좀 더 뭐 없어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니까 뭐 만들어주지만 없더라 이거죠. 자, 그럼 심플리시티 전략을 수행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면 첫째,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개를요 돌리다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하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대요. 지속적인 신호가 있는 것뿐이지. 아주 지겨울수록 뭐예요?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2 곱하기 2, 4 곱하기 뭐예요? 16 이런 식으로 뭐예요? 배수 효과가 일어나는데 제가 말했죠. 0.00000018부터 곱하기가 돼서 처음에는 뭐예요? 진짜 장난 아니게 조금씩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 딱 넘어가는 그 지점이 어딜까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거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는다라는 거야.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느꼈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강이라는 게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출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출강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제 본업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게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툭 치고 올라오더라고. 정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툭 올라가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툭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죠? 뭐 티핑 그 포인트라고도 말을 하고 말콤 글레이드웰에서 얘기를 했죠. 그 티핑 포인트 어느 점만 올라가면 틱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점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들은 뭔가 something new, something cool, something different를 원하지만 그런 건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고 강점의 전략 뭐예요? 힘이 그렇죠? 이용할 사람이 이긴다. 강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강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어디죠? 그 남미 쪽일 거야 아마. 그쪽에 그레나다라는 섬이 있었는데 수많은 섬이 있는데 가장 늦게 개발됐대요. 가장 늦게 개발됐다라는 건 되게 약점이죠. 근데 얘네들은요 가장 늦게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원시림으로 포지셔닝을 잡았대요. 늦게 개발됐으니까 뭐예요? 아예 개발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올까요? 원시림을 보러 왔대요. 오케이? 근데 만약 얘네들이요 늦게 개발됐으니까 빨리 개발을 해서 따라잡자라고 했으면 뭐예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40년, 5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뭘 바꿔본다라는 건 정말 저력작상 착오고 그때 되면 뭐예요? 그쪽 길로 되든 안 되든 가보는 거고 만약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예요? 선점 효과를 누리시라는 거죠. 자, 강점을 약점으로 잡는 거 이 영상을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강점을 약점으로 잡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아? 아무리 잘 달리는 차도 생애 80%는 서 있어야 한다니까. 무조건 멋져야 돼. Yes, so. 이것도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해버리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울이 그렇게 잘 나가진 않거든요. 자, 또 하나요. 이거는 강점을 또 약점을 보는 거. 근데 그거 알아? 아무리 배려가 좋아도 예쁘지 않으면 눈길도 안 준다는 거. 무조건 예뻐야 돼. Yes, so. 얘네들도 계속 이 소리만 하다 보니까 이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옛날에 썰이 안 보였는데 하도 이쁘다고 뭐 하다 보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자, 여러분이 강점을 찾을 땐 포토그래퍼한테 배우면 돼요. 여러분 포토그래퍼가 모델의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찍어대요. 이리저리요. 왜 찍어대요? 그렇죠? 베스트샷. 이쁜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모델이 뭐예요? 매력을 찾는 거야. 여러분 매력은요 강점이라고도 보기가 어려워.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야. 자, 어트랙티브가 뭔지 아시죠?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요 개념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끊임없이 보면서 뭐야? 잭 트라우트가 얘기한 거죠. 포지셔닝의 개념에서 작은 건 강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뭐야? 계속 가설사고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뭐야? 아래 위로 찍어대면서 위아래로 찍어대면서 도대체 뭐예요? 강점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 전제부터 시작해야 돼. 그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장기 계획의 함정에서도 얘기해 드렸죠. 고정된 예산 계획이 아니라 뭐야? 변화를 고려한 예산 계획을 세우라는 게 사람들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늘 한 일을 미래까지도 투영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제는 여러분 오늘이 미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보죠.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보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잭 트라우트가 워너비가 없다 보니까 너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획을 왜 세우냐 이거죠. 계획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잭 트라우트에서 나오는 계획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황의 일을 가지고 집착하고 미래를 하다 보면 뭐가 없어지느냐?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목표 언제나 그럴싸하지만 성취되는 건 없는 개념. 그렇죠? 자,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전 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요, 지글러 있죠? 이게 5개를 가지고 아무리 집중력 10분 이상은 못한대요. 왜요? 조금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럼 뭐요? 다 놓친대요. 뭔가 오래 하려면 뭐예요? 하나만 갖고 하라는 거죠. 오래 하려면. 네가 여러 개를 한다, 분홍거나 여러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 문제가 뭐예요? 집중력이 되게 고도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가 그걸 도대체 뭐예요?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루, 이틀, 열흘. 그래서 뭐예요? 분거나 언제나 잘 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사례 쭉쭉쭉 얘기해 주죠. 자, 좋은 아이디어도 단순함에서 찾는다고 하죠. 그렇죠? 밴디지라고 여러분 이 단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클럼지한 와이프를 그 남편이 이렇게 붙여준 거죠. 남편이 출장 가는데 뭐예요? 하도 다치니까 미리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은 게 밴디지의 시체인데 이거보다 돈을 더 번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돈을 더 번 건 이거라고 하거든요. 캐릭터 밴디지.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뒤에 나오죠. 잭 트라우트가 말하는 아이디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만 봐도 좋아요. 빌려온 아이디어가 더 먹힌다라는 거죠. 재밌는 개념 있죠. 왜요? 여러분 나오죠. 너무나 새로우면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렇죠? 낯설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어디다 이걸 써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는 언제나 외롭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샘플을 유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화 전략을 하려면요, 그만두는 것부터 하셔야 된대요. 오케이? 단순화, 그래, 이것도 배웠으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단순화는 다 버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버렸는데 가족이 있더라. 그럼 가족에 집중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떤 그 과정을 가르치거나 뭐를 할 때 제일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버린 자가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더 많이 배우려면 일단 놀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얘기 들으려면요 자기 자아를 좀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잭 트라우트도 책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I래요. 내 생각 그게 없어져야 우리 생각이 보인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그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차별화해야 된다면 그만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만둘 건 그만두고 만약 꼭 그만두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들은요 은근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사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사장님들은 매번 멍 때리시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돈을 왜 벌어요? 미래에도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뭐예요? 처음에 전화 받고 다 했을걸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피터 드러커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보면 제가 드러커가 얘기했죠. 그렇죠?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모든 보고서와 문서는 한 장으로 쓰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책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잘하는 거에 집중해라. 끝! 근데 너무나 단조로워서 뭐예요? 자기가 말하고도 뭐예요? 290장이나 쓰셨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사람들은 뭐예요? 단조로운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젤리의 미션 선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그쵸? 근데 노드스tam이라고 있죠? 그 회사의 종업은 핸드북이에요. 핸드북에 이것밖에 없대요. 카드로. 강력이 아니라 강령이에요. 강령. 오타. 그죠? 여러분 하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뭐가 보이죠. 그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가 분명히 보여야 뭐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아는데 너무 헷갈리면요. 이건 여러분 몰라요. duplication. 그죠? 몰라요? 오역을 낳고 해석의 다양성을 낳아서 뭐예요? 논쟁의 시가 됐죠. 그죠? 언제나 여러분 어렵다, 클리어하지 않다. 언제나 뭐예요? 더블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이건 뭘까요? 이건 여러분 뉴턴 메시지 패드라고 애플에서 만든 건데 실패작이에요. 이 뉴턴 메시지 패드는요, 이런 기능이 있대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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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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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몰랐대요. 여러분 이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컴퓨터에 저는 이 컴퓨터를 쓸 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하고요. 인터넷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도요. 여러분 이 수많은 기술 중에 여러분한테 인터넷을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갖고 뭐 할래요? 그쵸? 이제는 워드 프로세스죠. 그쵸? 인터넷 안 되면. 그쵸? 가장 사람들은요,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시계는 그냥 아날로그 시계 차고 다니고요. 그쵸? 다 뭐예요? 중무장을 하고 다녀도 뭐예요? 하나에 하나씩 갖고 다녀. 그쵸? 왜? 만능이라는 기능이 뭐예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제나 고민해야 되는 게 적절하는 대치를 그걸 언제나 피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적절한 답이 최악의 답이라는 거죠. 뭐 공부하면서 하죠. 적절하죠. 언제나 말은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승엽이 잘 치죠. 딴 건 잘 못해도 유명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자기개발의 함정에 빠지라는 얘기가 나오자 잭 트라우트의 자기개발서 읽어보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모든 성공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네가 백날 마음을 바꾸고 목적을 세우고 꿈을 세워봐라. 이 세상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발 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술적 행위는 그만하라고 그래요. 꿈을 가지고 뭐 그렇죠. 네 안에 거인을 깨워라. 네 안에 거인이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잭 트라우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100% 동감한다고요. 그렇죠? 성공은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말을 해요? 가장 성공을 잘하려면 동료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성공에 논하는 거지. 여러분 스티븐 코비 책 제가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주도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한 사례가 나와요. 필립 뭐라고 그 유태인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책도 내고. 근데 그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혔는데 온갖 고문을 당했대요. 온갖 고문을 당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자 보니까 내가 아픈 거라고. 만약 내가 안 아프게 생각하면 안 아플 수가 있다. 자기주도성, 뭐든지 자기가 주도한다. 그래서 그 순간 아무리 불로 지져도 아프지 않았대요. 나는 그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쵸. 그는 이미 성인에 올라간 거죠. 그쵸.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이 책 뒤에서 말해요. 스티븐 코비도 그 레벨은 못 갔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뭐요? 전략이라는 것보다 뭐예요? 맨날 네 마음 먹기에 달라서 이렇게 생각만 하는. 진짜 전략은 네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 강점과 차별화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외엔 없으니까. 아무리 뭐예요? 영성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뭐예요? 비전선언문을 쓰고 아무리 빨리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잭 트라우트는 거기서도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비즈니스는 스티븐 코비는 여러분 매년 이걸로 뭐예요? 100억 달러 이상을 벌고요. 전 세계에 700명 이상의 뭐예요? 종업원들이 있어요. 왜요? 미치도록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봐봐. 그 두꺼운 다이어리를요. 그죠? 사람들은 그걸 프랭클린 다이어리 쓰는 법을 배우러 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링 바꾸고 뭐 바꾸고 저도 한번 선물 받았는데 달마다 바꿔야 되고요. 쓸 것이 많고요. 그거 쓰다가 좋아져. 그죠? 그거 쓰다가 자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그죠? 실제로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만큼 뭐예요? 그죠? 그냥 뭔가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긴다라는,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고 막 이고 다니고 막 거의 그 이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제가 프랭클린 다이어리 갖고 있는 형을 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이걸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녀? 끌고 다녀야지. 그만큼 무거운 건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책 보면은 형광펜 많잖아요. 형광펜 많고, 뭐 포스트잇 많이 붙여놓고, 뭐하고, 꾸미는데 집착을 하자. 근데 공부는 거의 안 나오자. 왜 그럴까요? 노력센터. 그렇죠? 성과센터가 아니라. 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왜가 차별과 강점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략은 결국, 잭 트라우트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 전략은 결국 이거라고요. 전략이란 결국 모든 것을 응축시키는 단순하다. 모든 것이 전략으로 녹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전략이 아니라 섭질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단순하면 성공 사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약간의 변화가 혁신보다 강하대요. 서프라는 게 사례에서 나오자 사람들은요,
세제 있죠? 세제를 넣으면 세제가 여러분 옷을 하얗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은 화이트였대요. 아, 깨끗해. 근데 두 번째 들어온 놈이 이렇게 나와요. 블라이트라는 개념을 썼대요. 되게 재밌어요. 화이트는 뭐냐면, 아우, 깨끗해. 블라이트는 뭐예요? 딱 끼는 순간 방이 환해져. 근데 이건 뻥이라는 거지. 근데 서프라노 회사는 늦게 들어왔는데 뭐예요? 늦게 들어오니까 뭐예요? 블라이트, 뭐 슈퍼 블라이트라고 해봤자 안 들어오니까 얘는 뭐냐면 사람들을 본 거야. 계속 사람들을 사진 찍어봤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옷을 딱 입을 때 깨끗하게 빨고 나서 뭐 이렇게 색깔도 보고 꼭 하나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본대요.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얘네들은 향수를 기존의 20%에서 40%까지 늘렸대요. 더 향수가 잘 나도록. 향기가. 그래서 성공했대요. 자, 또 하나, 뭐, 쉬워야 한다. 이거 보셨죠? 여기서 최근에 나오는 광고. 아이가 많이 아팠기, 몸을 일으킬 수 없었기, 우유를 마시기 불편했기, 혁신은 뭐 때문에? 실제 요코하마에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거죠. 단순하기 때문에 뭐예요? 제주도 편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록스가 복사기 시장에서 되게 잘 나갔을 때 캐논이 많이 따라잡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록스는 통합. 뭐든지 뭐예요? 한 머신에서 다 한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캐논은 그걸 거꾸로 봤다고 하죠. 여러분, 한 가지 기능, 하나가 다 기능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잔고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캐논은 이걸 했다고 했죠. 모든 거 다 빼버리고 뭐야? 그냥 복사가 잘 되는 거야. 다시는 뭐예요? 안 망가져. 왜요? 기능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쓰지 않는 기능이 8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캐논이 여러분 복사기 시장에서 제록스에 맞먹을 만큼 시장 추격한 게 뭐냐? 소비자 머릿속에 포지셔닝 된 게 뭐예요? 안 망가지는 복사기. 그렇죠? 프린터.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집중해라. 하나만 계속하면 머리에 박힌다라는 얘기가 뭐 이런 것도 있죠. 한 메시지만 얘기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쓰리즈예요. 그죠? 뭐 비슷한 거 또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는 애들. 딴 거 없죠? 얘기만 하자. 뭐야 이거? 이제 무과장 나왔죠. 그죠?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많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아시죠? 계속 한 얘기만 하자. 아주 다들 아는 얘기다. 은근히 하이마트가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비싸거든요. 근데 은근히 사람들은 뭐예요? 전자제품들한테 하이마트로 간다라는 거죠. 왜요? 너무나 오래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뭐예요? 각인돼 버려요. 그냥 머리에 박혀버려요. 그냥 너무나 전자제품이 많기에. 그렇죠?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뭐예요? 너무나 헷갈리기에 그냥 하이마트에 간다라는 거죠. 자, 에필로그.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단순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 3분 정도 돼요. 검프가 제니와 헤어지고 나서요. 검프가 그냥 멍 때렸어요. 어느 날.
제니가 어느 날 떠나죠, 자기를. 그리고 얘가 뭐래요? 그냥 뛰어요. That day, for no particular reason, I decided to go for a little run. So I ran to the end of the road. And when I got there, I thought maybe I'd run to the end of town. And when I got there, I thought maybe I'd just run across Greenbow County. And I figured since I run this far, maybe I'd just run across the great state of Alabama. And that's what I did. I ran clear across Alabama. For no particular reason, I just kept on going. I ran clear the ocean. And when I got there, I figured since I'd gone this far, 돌이킬 수 없는 시점? I'm gone. When I got to another ocean, I figured since I'd gone this far, I might as well just turn back, keep right on going. When I got tired, I slept. When I got hungry, I ate. When I had to go, you know. 단순하게 살죠? 원래 단순한 애고. And so you just ran. Yeah. I think a lot about Mama, Bubba, and Lieutenant Danny. Most of all, I thought about Jimmy. I thought about her a lot. For more than 2 years now, I've been a farm job, a gardener, retail 한 2년 뛰면 뉴스에 나오나 봐요. For the fourth time on his journey across America, Forrest Gump, the gardener from Greenbow, Alabama, is about to cross the Mississippi River. 사람들은 여기다 복잡성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Why are you running? Are you doing this for world peace? I'm doing it for homeless. Are you running for women's rights? Or for the environment. Or for animals? They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would do all that running for no particular reason. Why are you doing this? I just felt like running. I just felt like running. 추종자가 생기죠. I can't believe it's really you. For some reason, when I was doing it, seemed to make sense to me. I mean, it was like an alarm went off in my head, you know? I said, here's a guy that's got his act together. Here's somebody who's got it all figured out. Here's somebody who has the answer. I'll follow you anywhere, Mr. Gump. So, I got company. And after that, I got more company. And then, even more people joined in. 그 이런 애가 없으니까요. 그죠? Somebody later told me it gave people hope. Now,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but some of those people asked me if I could help them out. Hey, man! Listen, I wanted you my help. Listen, I'm in the bumper sticker business, and I've been trying to think up a good slogan. And since you have been such a big inspiration for people around here, I thought you might be able to help me come to this. Whoa, man! You just ran through a big pile of dog shit! It happens What, shit? sometimes. Some years later, I heard that fella did come up with a bumper sticker slogan, and he made a lot of money off of it. Another time, I was running along. Somebody who lost all his money in a t-shirt.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하는 거예요. All that well, and he didn't have a camera. Here, use this one. Nobody likes that color anyway.
have a nice day. Well, some years later, I found out that man did come up with an idea for a t-shirt. He made a lot of money on it. Anyway, like I was saying, I had a lot of company. 이들은 왜 뛰었을까요? You got to put the past behind you before you can move on. And I think that's what my run was all about. I had run for 3 years, 2 months, 14 days, and 16 hours.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오케이? 그 생각 쉬어요. I'm pretty tired. Think I'll go home now.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포레스트 검프 보셨지만 바보죠? 자, 바보라서 뭐예요? 남들 뭐 할 때 자기는 뭐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자. 얘가 이렇게 말했죠. 3년 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3년 뭐 12개월 몇 주를 뛰었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컴퍼니가 생각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위대한 기업들이 그 물건을 여러분 있어가지고 산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 수요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하다라는 게 그렇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하다라는 게 뭐예요?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보세요. 그냥 도니까 돈 거고 계속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한 건데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주고 복잡성을 주고요. 단조롭게 여러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창업은 큰 돈을 벌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계속 했던 거죠. 때론 멍청해서요. 때론 뭐예요?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길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선점. 먼저 뛸 수 있느냐? 두 번째 뭐예요? 얼마나 오래 멀리 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를 하실 땐 반드시 너무나 여러한 방법, 여러한 비법과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이게 혼돈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찾고 뛰어간다면 이 잭 스라우트가 말했던 단순하다라는 게 단지 멍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런 말도 있죠. 스티븐 코비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말을 했대죠.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렇죠? Stay in stupid이라고 하죠. 바보로 남아라. 그래야만 성공을 그 다음에 stay in hunger.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되게 유명한 서적이죠. 단순함의 원리가 아니라 소비의 심리학. 사람들은 도대체 소비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게 유명한 저자들이 쓴 책이고 제가 얘기했던 100권 중에도 들어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왜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8가지 코드를 마련해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라고 할까? 책을 읽다 보면 재미적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도 없고 뭣도 없고 글씨도 깨알같고. 근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역시 깨달을 수 있는 얘기들. 결국 근본이지만 뭐예요? 가장 베이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책 100권을 읽을 때도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깃발도서부터 읽어내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잡서부터 읽으면 뭐예요? 읽어도 뭐예요? 끝이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엔 소비의 심리학으로 왜 그들이 사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실무자들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